자, 윤석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참 좋네요 같은. 야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엑셀런트야. 최고야 아주. 아, 우리 영어 좀 쓰자 이럴 때는. 아주 베리베리 그러시다. 뭐 이것 때문에 다른 뭐 대정부 질문 뭐 이런 게 다 묻혔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구경 좀 할까요? 구경하시죠. 뭐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끊었다가 가요. 11시 39분에 그다음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전이었죠. 그거에 대한 답을 오전에 권성동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15분 텀이 있는 거예요. 뭐 권성동도 바쁠 테니까.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체리 굿 하고 다음에 강기훈과 함께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자한테 찍힌 사진은 오후 4시.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죠. 하나는 너무 바빠서 못 보던 걸 이렇게 자세히 못 보던 것을 다시 한번 보려고 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거다. 근데 후자에 더 이렇게 힘이 실려요. 예, 왜 후자에 힘이 실리냐면 권성동이 저렇게 뒤에서 사진 찍힌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이게 초선 의원이 아닌 이상 초선 의원도 한 6개월,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다 압니다. 뒤에서 이렇게 사진이 찍힌다는 거.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는 최대한 조심을 하거든요. 저렇게 노골적으로 딱 보기 좋게 어깨너머로 볼 수 있게 저렇게 보여줬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의도적으로 찍혔다고는 일단 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 문자 내용 자체가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을 좀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일단 의도적으로는 보지는 않고 다만 이제 얼떨결이건 뭐건 간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본 것이 찍힌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문자 내용 관련해서 윤석열이 저런 문자 내용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 윤석열이 어떤 상황에서 보냈을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용산 집무실에서 다리 쩍 벌리고 의자 뒤로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문자 내용 이렇게 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뭐 앞다르고 뒤다른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실히 드러났다. 네. 이준석 앞에서는 별일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실상으로는 내부 총질이라는 당 대표라는 것을 본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좀 다르게 보는 게 권성동 대표가 그러니까 그 내부 총질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낀 상태가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윤핵관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위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준석을 둘러싸고 좀 의견이 다르잖아요. 좀 너무 과하다. 이게 지금 완전히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눠서 그러니까는 권성동을 흔들려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나랑 윤석열이랑 이런 사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예를 들면 권성동이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플러스에서 저번에 이제 검찰적 정상화법 관련해서도 합의 깨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본인을 이제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는데 저렇게 이제 교웅이 앞다르고 뒤다리는 모습을 문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좀 더 곤란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좀 했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51대 49로 야수님 승.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곳에 꽂히면 한 곳이 안 보일 수 있어.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장제원과 권성동이 서로 경쟁 관계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장제원이 더 윤핵관인 거 지금 언론사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언론들한테 야야야 나 윤석열하고 지금 이렇게 은밀한 메시지 주고받는 사이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51 생각하고요. 예, 저 그 입장 변경하겠습니다. 훈아님 말씀해 주시고 이거 변경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그게 좀 변경.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아주 고도로 뭔가 할 정도의 머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건 이걸 이름하여 체리게이트라고 하고요. 체리게이트. 왜냐하면 이게 처음 봤네.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체리의 힘이 됐는데 이 체리게이트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국민들은요 아주 사소하고 디테일한 이런 것에 반응하죠. 그래서 굉장히 윤석열 이미지를 깎아먹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그 힘이 되는 뭐 이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게이트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앞뒤가 다른 윤석열 이런 이미지도 있고요. 이거는 아마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임기 내내 갈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요. 자, 어쨌건 윤석열이 그런 거지. 진짜로 이렇게 통 큰 사람이 아니고 쪼다하다는 게 그냥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평상시 때 기자들이 물어보면 뭐 글쎄 뭐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하면서 대인배 코스프레를 했단 말이에요. 평상시 때 저게 이제 그 이준석이 징계를 당했을 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쿨한 듯이. 나는 국민의힘 당무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자가 뒷공문위에서는 당대표 저격하고 있잖아요. 내부 총질이라고.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자체가 인격이 저거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그 왜 이준석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일단 미루고 짐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그 캠페인 과정에서 이준석이 그 복주머니라고 이렇게 꺼냈던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그 윤석열 스타일은 아니었죠. 굉장히 조롱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 대구 울산인가 가서 저 빨간 티 입고 뭐 사진 찍고 싶은 사람 말씀 주세요. 그 후드티 입고 사진 찍었던 거. 그리고 저 강북 쪽에 무슨 지하철역 가서 인사하라고 하니까는 사람 없는 썰렁한 데서 혼자서 꾸벅꾸벅 이렇게 인사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사실 윤석열 스타일은 아닌데 그 당시 분위기에서 이준석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그냥 꾹 참고 했었다는 거죠.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의 말투가 남자 말투가 아니라 여자 말투다라고 하면서 이거 김건희가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좀 그렇게까지 이제 깊게 들어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보낸 시간이 윤석열이 출근해 있을 때인데 윤석열 전화기는 김건희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을 같이 쓰니까 이런 오해를 낳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텔레그램은 여러 PC에 동시에 설치할 수 있잖아요. 같은 계정으로. 그러면 답은 김건희가 대신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이전에 뭐 윤석열이 카톡 같은 거 대답했던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의 특징이 뭐뭐 했습니다라고 할 때 점을 찍지 않는 게 동일한 걸로 봐서는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고품격 이간질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 그만하시고 내부 총질이란 말도 우리가 좀 한번 확실히 한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내부 총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전방 내무반 총기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전우들끼리 총 쏘고 죽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의 내부 총질을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목격했던 이덕춘 변호사님. 내부 총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동지들끼리 이제 그 대놓고 총질 뭐 하는 이런 거일 텐데 사실은 이준석 입장에서 본인이 내부 총질했다고 윤석열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은 잡았겠죠. 왜냐하면 징계받은 것도 예를 들면 자기는 별것도 아닌 의혹 때문인데 당원권 정지 6개월 받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김성태나 이런 애들은 석 달 받고 이런 것 그 다음에 다른 것 관련해서도 계속 그 윤핵관들이 본인 이간질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본인 생각에서는 이거 윤석열이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뒤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을 텐데 결국은 윤석열 내부적으로는 이준석이 내부 총질하는 베이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열심히 봤으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 얘기를 듣고 나 이거 똑바로 이해했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제 이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네. 우리가 웃자고 우리는 윤석열이 그런 투자하는 사람인지 아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후폭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당황해가지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사적 대화가 노출된 게 유감이다. 그 누구한테 유감이라는 거예요? 권성동한테 유감이겠죠. 네. 이걸 어디 노출시키냐?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제 오늘 출근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그래가지고 권성동이 지금 기자들 앞에 그냥 이 사과는 윤석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직접 가가지고. 어쨌건 이런 문제로 지금 당대표잖아요. 당대표인 자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요걸 사과를 하긴 했어요. 근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은 참 진짜 면 빠져. 이거 몇 번만 하면 아주 비읍시옷됩니다 이거. 아니 근데 저걸 사적 채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가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본인이 곤란해지니까 저런 식의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괘씸해 보이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주인님이 화를 낸다잖아요.
주인님이 화를 내니까는 쇳내는 고개를 숙여야죠. 사실 우리가 분노했었던 거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면에서 화가 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보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머리를 조아리는 게 되게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가짜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이제 술집에 계신 아저씨들은 이따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권성동이 추천했다는 구급이 그만두니까 윤석열이 권성동이 윤석열을 매겼다. 뭐 이렇게 이제 술집에서 할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냐 없냐는 권성동 마음이니까 모르지. 근데 결과론적으로 후폭풍을 보면 권성동이 어마어마한 실수한 거죠, 이거는. 자, 어쨌건 권성동은 지금 연달아 구설수가 있잖아요. 말 실수하고 그거 뭐 언론 장악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대표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이거는. 본인이 자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사과를 하잖아요. 오늘 권성동 내 무슨 뭐 국민의힘 무슨 대책회 이런 것도 못했어. 왜냐면 이런 게 당을 어마어마하게 흔들고 있거든요, 지금. 힘을 모아가서 윤석열 지지를 올려야 되는 판에 대통령이란 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났잖아요. 이거 아마 몇 년 지나도 회자될 사건이에요. 그 이제 윤핵관이나 그 경 입장에서는 자기 내부의 어떤 비밀스러운 생각이나 이런 흐름들을 그 여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냥 대놓고 전 국민한테 공개를 한 게 돼가지고 심지어 그냥 속으로 이렇게 저런 시읍 비읍 저 믿을 수 있겠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보고 이런 거에 아마 권성동은 되게 겁먹어가지고 사실 지금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겸유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몸이 2개라도 부족할 텐데 이런 데에서 계속 똥볼을 차고 있어서 힘든데 아마 윤핵관이나 경에서는 이거 가지고 정말 빌미를 삼아서 계속 공격할 거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은 앞으로 계속 코너에 몰릴 것 같은데 이럴 때 조금 뭔가 이제 당내에서 더 지져주는 사람이 나오면 여당이 자중질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권성동이 이 사건으로 당대표가 날아갈 정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준석 징계받고 난 뒤에 이준석 임기가 끝나면 당대표 나갈 생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당대표를 날아갈 정도 사건이라고. 특히나 그 사적 채용 논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권성동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그 생각의 구조가 보통 사람과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구급 그 채용 논란이 있었을 때도 사실 제일 먼저 죄송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건 정말 그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보통 사람들하고는 너무 완전히 안드로메다 급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국민의힘 내부 다른 그 정치인들도 확인을 했겠죠. 저 사람하고 정치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이 저번에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이랑 같이 강릉에서 대선 운동하고 저녁에 술집 가가지고 그 옆 테이블에 있는 성희롱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이 행동들이 쭉 일맥상통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일반이랑 생각이 너무 달라. 뭐 성추행 문제, 성추행 의혹 문제, 뭐 사적 채용 문제 이런 거 대답하는 거 보면 일반인들이랑 흐름이 너무 달라서 앞으로 사고를 쭉 칠 것 같긴 한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권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쪽에 있는 권씨들이 좀 많이 모자라요.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어마어마한 이제 후폭풍이 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 또는 유승민계 이쪽에서는 지금 윤석열한테 이게 이제 집권한 지 한 70여일 만에 생긴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소한 윤석열이 남자답고 배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왜 이런 경우 있잖아. 윤석열 뜻을 아닐 거야. 근데 윤핵관들이 윤석열 뜻을 빙자해서 저러고 있을 거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김용태 국민의힘 저 청년 최고위원이죠. 김용태는 이준석이 지명해서 된 최고위원이에요. 대통령이 이준석을 싫어했다는 소문이 입증됐다. 유감이다. 오늘 뭐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는 거 들으니까 김용태는 거의 뭐 반윤 수준이더라고요. 자 민주당으로 와. 영입해야 되겠네. 민주당으로 와. 영태야. 그리고 박민영은 그때 저 대변인 선발대에 뽑힌 친구죠. 젊은 친구. 쓴소리를 내부 총질로 이제 좀 지친다. 글쎄 그 내부 총질하는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이런 거는 있지. 국민의힘이 바뀌려면 노인 정당에서 젊은 정당으로 바뀌려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바른 소리, 기득권들한테 바른 소리 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해버린 거죠. 이제 프레임화 돼버린 거예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기득권한테
괜찮은 소리 하면 다 내부 총질러가 되는 거예요. 내부 총질러. 다음에 장성철 유명하죠. 옛날에 그 윤석열 엑스파일 이야기 꺼냈다가 한번 출렁했던 바로 장성철. 대통령 생각이 그렇다면 이 정권은 망했다. 정확히 망했네. 정확히 망했어. 정확하게 보셨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거기가 있어? 당장 와. 속마음은 어떨 수 있어.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도 솔직히 말 서른이 기분 좋겠어요? 서른이 싫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안 하는 것뿐이죠. 예. 그게 태도예요. 윤석열은 그냥 하잖아 누구한텐가. 근데 이 경우는 윤석열이 억울한 거죠.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쏙닥 우리 성동이한테만 속닥속닥 했는데 우리 성동이가 까발린 거 아닙니까? 우리 친하잖아. 딱 믿고 그냥 예. 쏙닥 했는데 아니 그냥. 근데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 사회생활 부적응자예요.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도 뭐 하는 줄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나 그거 100% 공감해요. 누군가 친하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남의 흉은 보지 마라. 아, 언젠가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아, 하물며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니. 이게 할 짓이야, 그게? 나는 오히려 내가 윤석열이었다면요. 이준석 대표가 젊은 혈기에 저러는 거니까 저게 또 우리 당한테 도움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준석을 지켜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는 사적으로 만나서 말로 나눌 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채팅이나 이렇게 텍스트로 오고 가는 메시지에서는 정말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텔레그램을 쓰는 이유가 보안이 잘 돼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통령과의 대화는 여기에 비밀 채팅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채팅은 이 사람이 상대방이 캡처를 뜨더라도 그게 공지로 나간단 말이에요. 캡처 떴습니다라고. 근데 얼마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이였으면 이따위로 하냐는 네. 거죠.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한동훈이 아이폰 한번 까면 정말 재밌는 일 진짜 많겠구나. 야, 그때 못 간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로. 자,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 하나 나왔어요. 신인규. 나는 국대다. 이준석이 뽑았던 일기 출신. 전 당 부대변인. 지도자의 그릇. 전체 워딩으로는 그래. 지도자의 정직, 지도자의 의리, 지도자의 처신, 지도자의 그릇.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도자의 그릇이 안 돼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워딩에 있잖아요. 지도자가 그러면 되냐.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 등치 산만한 게.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간장종지는 쓸 때나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도자라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반푸나파한테 먼저 가서 이야기를 걸어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치력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선거 때 괴롭게 했다고 이준석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다는 게 그 문자 한 줄로 딱 보이잖아요. 대통령 뜻이 그러하니까 윤핵관들이 이준석 끌어내리려고 온갖 난리를 쳐가지고 윤리심판원인가가 경찰이 수사 결과도 발표 안 했는데 딱 징계해가지고 6개월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윤석열이 정치에 처음 입문했던 과정에서도 이준석에 대한 약간 비토의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입당하는 과정에서 이준석이 휴가 간 사이에 갑자기 들어왔죠. 입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뭐 점쟁이가 날짜를 뭐 점지해줬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준석의 존재감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돌발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해석이 맞았던 거죠. 네. 그 이제 반대파도 아우르고 네. 자기랑 척지는 사람도 손 잡고 그래서 화합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역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웅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도 있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걸 이름하여 주도자라고 하죠. 주도자? 이준석 탄핵 주도자. 그리고 이준석하고 같은 계파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계의 김웅, 유승민 등도 항의성의 SNS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당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선거전이었다면 당 깨지고요. 이 세력들이 나중에 윤석열 탄핵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저는 그 단초를 남겼다고 보고 이 와중에 간신 한 명이 또 딱 등장합니다. 대구시장 홍준표. 대통령도 사람이다.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거 좀 비슷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도 아니고 대통령도 사람이다. 씨. 대통령 사람인 거 맞죠? 맞는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짓이 대통령의 그 행동으로는 안 맞는다는 거죠. 대통령이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막 술 먹고 길거리 가다가 막 누구한테 시비 걸고 사람이 할 짓이긴 맞는데 대통령이 할 짓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승민은 정리했죠.
그리고 이제 이준석도 지금 정리되고 있죠. 이준석 정리되면은 누구겠습니까? 홍준표예요. 그러니까는 민주당 쪽의 인사들은 이재명을 필두로 해서 그다음 뭐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이 쭉쭉 있겠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 그 계열에서는 이 다음 타자가 홍준표란 말이에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예쁘게 말해야죠. 이제 그러면서도 홍준표도 판단 잘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저 윤석열의 편을 들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아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30% 이상 지지율이 20% 떨어지면 공무원들이 안 듣고 10%대로 떨어지면은 측근들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30%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것이고 만약에 20%대로 떨어졌다 하면 아마 우리 준표도 아마 선긋기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좀 애잔한 게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예쁘게 봐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죠. 진보 진영에서는 윤석열을 멧돼지인 줄 알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혹은 지금 이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쪽의 지지자들, 우리 이대남들은 홍준표를 홍산당이라고 부릅니다. 홍산당.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도 문자 보낼 줄 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억지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문자 보낼 정도로 문자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지적 능력은 된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뭔 말이에요 지금? 지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의사 판단을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이 문자 정도로 될 거 한 타임 쉬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사람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윤석열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랬나요? 그러면은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람이 먼저다 한 거는 윤석열 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어서 누구 뒷담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도 하는데 이게 소위 리더로서의 그릇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판인 거지. 사람이면 뭐 별짓 다 하는 거지. 대통령으로서의 할 짓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윤석열도 사람이다 그런 실수할 수 있다. 얘 지금 뭐 저번에 그 시도지사 무슨 간담회인가 대통령하고 할 때 홍준표가 고개를 폴더 인사하는 거 보셨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대선 과정에서 앙금이 쌓인 관계야. 유승민은 아예 취임식장도 안 가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유승민은 지금까지도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약간 결기가 있고 홍준표는 정반대로 윤석열 되자마자 자기한테 어떤 위해가 올까봐 어마어마한 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를 뭐 이대남들이 한참 홍준표 좋아서 막 찍는다고 했지만 사실 이걸로 저는 같다고 보고요. 여기 그냥 대구에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면 되거든. 대구 내려가자마자 막 대구 제2 의료원 뭐 이거 계획 없었던 걸로 하고 막 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한번 홍준표 때문에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안 뽑히는 수가 있어. 이런 모질이들. 근데 아까 그 문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 기훈이 우리 기훈이 강기훈과 함께 하다가 찍힌 거야 지금. 요거는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권성동하고 강기훈하고 윤석열하고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보면 권성동이 꽂은 인물이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문자 속에 언급된 강기훈은 기획비서관실의 행정관이야. 그걸 확인해 줬어. 대통령실이. 기획비서관실의 행정관이야. 참 손발 안 맞아. 그러니까 강기훈이라고 있어요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동명이인은 있어요. 아니 이인이라고 말 안 하지 않았지. 동명행정관은 있다. 네. 그 강기훈일 거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릉 우씨랑 약간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까 또는 강기훈이 어떤 인물을 갖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대통령 앞에 일개 행정관의 이름을 언급할 정도면 그 다 함께 지켰어야 되는데 강기훈에 대해서. 그래도 그 강기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그 가까이에서 보좌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권성동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기훈이가 기본적 성향이 그냥 얘는 극우예요. 한번 봅시다. 이것 좀 읽어줘봐요. 이 강기훈이가 그 강기훈이에요. 어떤 생각 갖고 있는 놈인지 한번 봐봐요. 자유의 새벽당 대표 강기훈입니다. 자유의 새벽당은 반중 정당이면서 반패미 정당입니다. 정확하게는 대한민국에서 변질된 선택적 패미를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성을 악용하는 대한민국의 페미는 남성 혐오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을 조장하며 청주 간첩단 지령에서 볼 수 있듯이 공산국가의 스파이 활동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선택적 페미니스트 신지의 영입은 국민의힘에서 김여정을 영입한 것과 같습니다. 새벽당도 대선 후보를 내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자유새벽당 대표 강기훈 올림. 그러니까 이런 애가 나중에 국민의힘하고 같이 그 스텝이 돼갖고요. 선거운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그냥 일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특히나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 그 여성가족부 폐지, 뭐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렇게 한 줄로 떡떡 올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 아이디어였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관리팀에 네. 지난번에 무슨 몰카 뭐 이걸로 바로 사라진 사람 있었잖아요. 그 사람도 대통령실 행정관인가? 아무튼 이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다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은 팀을 이루어서 이런 메시지를 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이준석의 조언을 받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입을 맞춰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보면 1980년생 올해 43살 우리 나이로 연대 법대 출신 2019년에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했다가 공동대표로 박결이라는 사람하고 있다가 박결이 탈당하자 단독 대표를 맡았던 사람. 나중에 이제 윤석열 캠프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 강기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 폐지라든지 멸콩. 멸치, 콩나물. 근데 코로나 시국에 지금 영업 제한이 있으니까 24시간 영업 제한 등을 기획한 윤석열의 핵심 참모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런데다가 이게 지금 강기훈을 임용을 한 것도 지금은 강기훈이 문제가 되니까 유튜브 채널을 비공개로 바꿨지만 그 전에는 그런 극우적인 내용으로 유튜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안정권의 누나를 임용한 것과 더불어서 극우 유튜버들을 계속해서 임용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요. 네. 그런 유튜버들 계속 데려다온 거. 그다음에 뭐 우시 채용 그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쪽으로 경도돼 있다는 그런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 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텐데 이거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더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행정관으로 쓰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뭐 신원 확인이라던가 대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안정권의 누나도 유튜브를 한 줄은 몰랐다 이렇게 피해갔지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전문 영역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전문 영역은 뭡니까? 그 심한 말? 아주 심한 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윤석열이 일하는 거 보면 생각이 대통령은 저는 중도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진보까지 아우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생각이 그 위에 그냥 쏠려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좋은 정치 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윤석열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 모르는 거지. 이런 애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거고 그 강기훈하고 윤석열하고 권성동하고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뭐 다른 어떤 문자 내용에 있겠지만 어찌됐건 얘가 지금 뭐 그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 강기훈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준석하고 대척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강기훈의 뭐 말에 의하면 같은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당 안에서는 이준석의 빈자리를 막 채우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막 엄청 난리가 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또 강기훈이 튀어나오는 거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이준석이 빈자리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라는 측면에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한 측면이 있고 20, 30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이라는 그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한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 이준석을 보고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을 누군가는 대체를 하고 싶겠지만 누구도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준석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제 그 타겟은 윤석열이 돼버렸지 이준석의 대안이 누구냐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거론되는 인물들이 이준석만 한 사람이 없어요 또. 그렇잖아. 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번에 지지율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성악했던 강릉 우 씨 아들 우모 씨
그 의시 그 선관 위원이던 그 우모 씨의 행정관 사표 수리가 됐다 그래요. 저 우모 씨 아버지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우동명인가? 뭐 그치. 네. 아들은 우종범이죠. 서울대 성악과 나와가지고 도대체 7급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9급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한탄을 했던. 미안했다. 강릉 촌놈이 어떻게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느냐. 하지만 알고 봤더니 선화예중 선화예고를 나왔고 그 정도 다닐 거면은 개인 레슨 빵빵하게 받았을 거고. 그런데 이게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JTBC에 굉장히 항의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번 돈으로 1,000만 원을 보냈다, 그러니까 후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부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권성동이 한 말이랑 너무 배치되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모을 정도에 힘들었던 청년이 이 청년이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정치인한테 후원하는 게 쉽습니까? 왜 가능한 거냐고. 그래서 그 JTBC가 그때 통장 내역 보내달라고 하니까 걔가 톡겼죠.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됐던 그리고 건이에요. 그만뒀고 문제는 이제 이야기 길게 할 건 아니에요. 지금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근데 강릉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더라고. 일단 그거 잠깐만 언급 좀 하고 갈게요. 좀 읽어주실래요? 남편이 거래처에서 듣고 온 이야기. 어제 거래처랑 저녁 먹고 오느라 회사에 차를 두고 와서 아까 제가 회사에까지 출근시켜줬는데 차 안에서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어제 만난 거래처가 요즘 권성돈 라인이 그쪽 지역 공사를 싹쓸이해서 일감이 없다고. 아들을 구급에 꽂아서 미안했다는 선관위 우모 씨였나? 암튼 그 사람과 같은 통신설비 업종이거든요. 거래처가 그쪽인데 강릉이고 강원도고 권성동 라인 안 끼면 공사를 딸 수가 없다면서 우리는 하다못해 구의원 하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사업 접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허탈해 했다는데 남편도 몹시 우울해하더라고요. 맨땅에 해당하는 느낌이 이런 거냐고. 네. 권성동 사촌 동생이 강릉시에 공사들 수의 계획해서 뭐 그때 80억이었나요? 예. 그렇게 지금 했다더라가 아니라 제대로 보도된 얘기가 있고 우모 씨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중심으로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이 그런 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 뭐 80억을 뭐 다 독점해서 수의 계약을 했다는 그 업체 하나를 봤을 때는 작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강릉이나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어떤 공사나 작업을 발주를 했을 때 그 수주한 회사들을 딱 추적을 해보면 굉장히 공교로운 게 너무 많아요. 대표자가 권땡동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조명업체, 뭐 건설업체, 인테리어업체, 무슨 뭐 창호업체, 업종은 다 다른데 대표는 다 권땡동이야. 뭐 권희동, 예. 권삼동, 뭐 권기동, 권수동, 권민동 이런 식으로 왜 이렇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표 이름이 그렇게 다 비슷할 수가 있냐고. 근데 거기는 그 강릉시에 있는 무슨 동 이름 아니야? 대표이사 권땡동. 뭐 여의도동, 대방동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지역에 보면 사실은 이 관급공사 이런 거 관련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정치인들이랑 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일 텐데,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해먹었길래 아니면 얼마나 많이 했길래 이렇게 표시가 나가는 게 문제인데, 뭐 집권당이 여당 대표라고 하면 더 조심하고 더 뭐 이렇게 자제해야 될 텐데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더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이건 좀 약간 다른 맥락인데 지금 윤석열 지금 문자 메시지에다가 아직 이준석 반응도 이야기 안 했어. 시간이 너무 없는데 공수처 고발 사주 수사 부서에 공수처예요. 윤석열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뉴스버스 단독인데 현재인데 그자가 또 대통령실로 넘어갔어. 이거 진짜 심각해. 이거 완전 미스테리잖아요. 완전 충격이었어. 공수처의 윤석열 사단의 검사가 근무하다가 현재 대통령실로 넘어갔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윤석열과 인연이 있었고 국정농단 특검팀도 할민됐던 검사인데 이건 도대체 뭘까? 이것도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예.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의 스파이가 공수처에 꽂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놀랍다.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작업 끝나고 다시 대통령실로 꽂은 거고. 자, 이준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준석이 이제 어제는 반응을 안 하지 당연히. 그게 나오자마자 SNS로 윤석열 뒤져라 하겠습니까? 이준석도 나름대로는 품위를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 양두구육이라고 그랬어. 양두구육. 양두구육을 비유해서 윤석열과 권성동을 비판했다. 겉은 번지르르 하나 속은 변하지 않은
양의 대가리 양두고요. 양의 대가리를 하고 있는데 고기는 개고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뭐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겉으로는 뭐 대범한 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섬은 여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의도.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표현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윤석열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저는 당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해놓고 이준석이 새끼는 내부 정질러. 특히 국정감사 때 그 TV로 보면 안 됩니다. 국정감사는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얌전하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돌변하는지. 멀쩡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막 화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은 여의도와 울릉도를 갈라치기예요. 이 섬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 솔직해서 좋다. 그렇지. 사실 여의도라고 하는 섬은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방송사들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이었어. 여의도에다가 폭탄 하나 터뜨리면 대한민국 반이 날아가요. 증권, 주식, 정치권 다 여의도에 있잖아요. 방송사까지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모사꾼들이 와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여의도는 욕망의 섬이죠. 욕망의 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중적 플레이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은 그런 인격 자체가 못 되는 자인데 그런 자는 그냥 일개 검사로 끝났으면 대한민국이 편할 거예요. 검찰총장하고 대통령까지 되다 보니까 온갖 군대에서 뒷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흘리고 다닌다고 하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 여러분 검색해 찾아보세요. 그중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혀뿌리. 말 조심해야 된다고. 자, 어쨌건 이준석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마 국민의힘의 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윤석열을 압박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민중은 이런 것에 반응합니다. 야, 이 윤석열이가 이준석 뒷담화이 때문에 이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준석 입장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지금 이제 징계하고 지금 5개월 반 남았잖아요. 징계 끝날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시간에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기가 기소는 안 되겠지만 그 김성진에 대한 기소장에 이준석에 대한 성상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게 이제 이준석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강신업 변호사가 갑자기 교체돼서 투입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자신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윤석열한테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기소장에서 자기 이름이 빠질 수가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를 하냐 마냐는 이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더 걱정일 거 아닙니까? 네. 자, 아무튼 참 속보여서 오늘 그저 출근 도장 안 찍었죠? 이런 질문 나오면 곤란하잖아. 내가 보낸 게 아닙니다. 글쎄, 뭐 여러 거 들어갔을 거 아니야. 토리가 그러면 이렇게 타닥타닥 해가지고 토리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는 이게 들어와서 기자들이 모여있는 걸 한번 쳐다본 다음에 기자들은 어제 문자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랬는데 그냥 말없이 쳐다보고 들어갔대요. 아, 그래 곤란한 질문 나올까 봐. 이럴 거면 왜 합니까? 대통령이 문자 보내셨나요? 권성동 대표한테 내부 청질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도어 스태핑이 아니라 도어 워킹을 했네요. 쓱 지나가 버렸네. 아유 정말 찌질해. 니들이 보기엔 윤석열 멋있지? 남자로서 캐릭터로서 대장으로서 내가 보기엔 완전히 빵점. 저는 바지만 좀 고쳐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바지가 너무 펄럭해요. 아니 뭐 그릇이 작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은 딱히 속인 게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은 찌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본인은 똑똑한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를. 근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모질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거기다 막 그 검찰 후배한테 조아리는 권성동이나 홍준표나 보고 있으면 토 나올라 그래. 그런 게 무슨 대통령감이라고. 대한민국에 재앙이 온 거야.